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머신 바가 있잖아요. 이 바를 내려서 벤치를 정 가운데로 위치를 맞춰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센터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 의자를 정 가운데에 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 보면 이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이 스미스 머신 이 철판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대주시면 이제 위치가 앞뒤 좌우가 중간으로 맞춰져요. 남성 회원분들은 보통 팔이 기시기 때문에 여기 한 8번 위치 정도 올리시면 되고, 여성 회원분들은 한 7번 정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동작들이 누웠을 때는 이 등이 닿는, 척추가 의자에 닿는 그 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바닥도 땅에서 잘 접지가 되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웠을 때 바가 가슴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가슴 정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이제 누워 주셔야 되고, 보통 이렇게 회원님들을 눕혀 놓으면 턱이 이렇게 들리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요. 그럼 턱을 눌러주시라고,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턱이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 머리 뒤통수 아래쪽 근육을 후두하근이라고 하죠. 후두하근을 바닥에 최대한 누르면서 턱을 당겨주시라고 하시고, 귀 뒤에 보면 이 볼록 튀어나온 유향돌기라는 데가 있는데, 얘를 축으로 머리를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를 잡아 볼게요. 바를 잡을 때는 좌우 어느 정도의 바를 잡냐면 팔꿈치를 직각 정도로 내렸을 때 맞는 위치에다가 손을 잡으시는데, 보통 남성분들은 여기 선에 새끼손가락 정도로 걸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좀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잡아보시면 팔꿈치를 내렸을 때 직각 정도 위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를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 잡는 이 손의 모양새인데요. 손바닥을 정중앙으로 이렇게 바가 지나가게끔 잡으면 프레스할 때 손목이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아래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바와 이 아래쪽 손바닥 공간이 비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붙여주세요. 살짝 사선의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 아래쪽, 이 손바닥 이쪽 부분이 소지두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지두덩에 힘을 실어서 밀어주시면 돼요. 우리 뭐 무술 하시는 분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래쪽을 이렇게 막 많이 밀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센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지두덩으로 밀어주는데, 자, 우선 이건 스미스 머신에서 하기 때문에 이 후크를 뒤로 젖혀야 돼요. 근데 보통은 뒤로 이 젖힐 때 손목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꺾인 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지금 이렇게 대각선을 잡았죠. 그리고 바를 뒤로 젖힐 거예요. 손목 꺾이지 않게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를 이렇게 꺾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을 전체적으로 외전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소지두덩이 더 확실하게 걸리겠죠. 더 아래 걸리고, 이 소지두덩에 힘을 실어서 그대로 팔꿈치가 손목 아래서 버텨지면서 내려올 때 이 손목부터 팔꿈치 구간이 땅에서 수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뒤에 날개뼈가 모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날개뼈 조정을 안 해줬었는데, 날개뼈를 우리가 모으고 있어야 돼. 살짝 그 모으는 느낌은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자연스럽게 뒤에서 모이는 날개뼈, 그 느낌으로 그대로 날개뼈는 패킹을 고정을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을 쭉 폈을 때에도 뒤에 날개뼈는 살짝 패킹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명치는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웠을 때 허리에 손바닥 한 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중립척추 유지 때문에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무게를 많이 드는 파워리프터들이나 이제 힘을 많이 써야 돼서 엉덩이를 과도하게 들거나 허리를 이렇게 많이 젖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리가 많이 젖혔을 때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전방경사에 의해서 허리가 더 많이 꺾여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힘을 쓸 때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이나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가 또 너무 많이 뜨셔서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발을 의자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허리를 바닥으로 붙여서 허리에 조금 더 안정화를 도모시켜서 이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분리증이 있으신 분들, 골반 전방경사에 의해서 척추분리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발을 올리게끔 해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게 해서 프레스를 시키는 편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동작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살짝 C자로 이렇게 만드시고, 자, 이렇게 뒤로 후크 뽑아서 젖히시고 다시 한번 잡고 바를 부러뜨린다고 생각하고 소지두덩에 확실하게 바를 걸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목 아래서 팔꿈치가 받아주고 날개뼈 뒤에 살짝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는 상태 유지. 그리고 쭉 뻗었을 때도 날개뼈 그대로 모여져 있고, 자, 후 호흡 뺐고 숨 들이마셨다가 후 호흡 뺐고. 자, 시야는 바를 쳐다보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보시면 몸이 전반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옷걸이 모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해부학적인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이 아래 팔뼈 보면 이 척골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요골은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축이 되는 부분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지두덩 부분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벤치프레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푸시업 할 때도 이 소지두덩에 힘을 주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손바닥에 어느 정도 궁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밀겠죠. 뿐만이 아니라 필라테스 할 때도 푸시스루바를 밀어낸다거나 아니 풋바를 밀어낸다거나 할 때도 여기 소지두덩에 힘을 실어서 밀어주는 게 손목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렷했을 때 자세가 C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손을 나란히 했을 때도 C자이기 때문에 이 바들이 자연스럽게 소지두덩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강하기도 하지만 위치상으로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회원님들을 티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뼈 뒤에서 이렇게 모이는 느낌 있잖아요. 왜 제가 뒤에서 날개뼈를 모으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날개뼈를 모으지 않고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면 여기에 대한 수축력이 날개뼈를 모아놓고 이렇게 밀었을 때보다 수축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대한 수축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날개뼈는 살짝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거는 등이 이렇게 날개뼈가 너무 많이 모인 편평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모이게 하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견갑골을 살짝 풀어놓은 상태로 유도하고 운동을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웨이트가 어떤 동작으로 하나의 스윙으로 되게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의 체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평등인 사람, 견갑골이 이렇게 모인 사람이 더 모이게끔 해서 근육을 활성화를 시키면 그 편평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량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체형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형을 고려한 트레이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의 움직이는 속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바가 내려갈 때는 우리가 신장성 수축이라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저항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밀어낼 때는 단축성 수축이라고 해서 근육이 모이면서 저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신장성 수축에 대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항상 내려갈 때는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게끔 유도를 하시고요. 중력 반대편으로 밀어낼 때는 빨리 해도 어쨌든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당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강하게 밀어내시고요. 호흡은 항상 신장성 수축을 하고 있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쭉 밀어낼 때 호흡을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당하기 쉬운 무게 같은 경우에는 펄스 드립 호흡법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긴 호흡으로 숨 들이마셨다가 긴 호흡으로 호흡을 뱉어요. 이런 방식이죠. 근데 만약에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숨 정지 구간이 생기는데 가볍게 살짝 들이마셨다가 마지막에 쭉 밀어낼 때 한 80% 정도 힘을 거의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뱉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법 이 두 가지를 회원님들께 익숙하게끔 지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호흡법을 자세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호흡법부터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자세부터 신경 쓰게끔 해서 호흡법은 차츰차츰 조금씩 이제 입혀 나가려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프레스 할 때 또 설명을 하나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에서 저를 잘 보시면 한 2% 정도는 다
펴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무의식 중에도 이제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절을 락아웃 걸거나 이 락킹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다 펴지 않는 거예요.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딱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 팔꿈치들이 점점 상하면서 이제 엘보우가 오기 시작하죠. 회원님들을 마지막에 1~2% 정도는 항상 남겨준다라고 생각하고 밀어주세요. 이렇게 꼭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려가는 것도 바를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도 좋은데 이 견갑골 자체가 처음부터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못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꼭 고가동성으로 운동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차츰차츰 회차가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조금씩 더 내려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훨씬 더 오랜 기간 다치지 않고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자세 나오게끔 해서 그 자세에서 힘을 붙이면서 재미를 느끼게끔 해 주시면서 가동 범위는 조금씩 늘려주시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찍고 있는 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보통은 네.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를 할 때 네. 손목을 일자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아예 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되게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서 있을 때 차렷할 때 정상적인 정렬은 일자가 아니라 살짝 시옷자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손은 시옷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지금 일자로 하면 어깨가 지금 활성화가 됐죠. 이렇게 올라와서 어깨가 수축이 된 거예요. 이건 뉴트럴이 아니에요. 이게 뉴트럴인 거죠. 이 뉴트럴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지 두덩 쪽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전 이렇게 돌려서 토크를 걸어준 상태에서 내려야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팔을 일자로 해서 내렸을 경우에는 손목이 살짝 돌아간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손목도 불안정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팔꿈치를 살짝 내린다고 했을 때는 일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디빌딩 스타일로 할 경우에도 손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살짝 돌려서 토크를 주고 포지두덩으로 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인체에 대한 정렬을 알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바르게 운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또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을 내밀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는 요추를 약간 드는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가라고 들었는데 어느 방식이 좀 더 이 허리가 살짝 들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면 올바른 정렬에 있는 사람이면 완만한 이게 손바닥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 하나 들어가는 이 틈을 확인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다 견갑골을 살짝 모으게 했잖아요. 그게 명치를 내미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역휴잉인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내밀면 뒤에 날개뼈가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코어의 흉곽을 힘을 풀면 안 돼요. 코어에 힘을 풀면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벤치 같은 거 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러 파워리프팅을 할 때 그 한 부위에만 국한돼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코어도 보조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동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곽 컨트롤을 하면서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간근도 푸쉬를 해주면서 내가 더 많은 중량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